사실은 아티스트리는 다른 뉴트리라이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생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그 페이지 만드는 거 되게 고생했어요. 뒤에 이제 기사들 새로 넣은 것들 그거 다 소개해 드리고 그러면 뒷부분은 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시간이 되는 한 뒤에까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자료집 가지고 아티스트리를 권하는지, 사실은 이 자료집 우리가 공부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논문 쓴 거 아니고 뭐예요? 아주 손쉽게 why 우리 아이템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 좋은 내용이다. 와, 이랬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엔, 자, 아티스트리 많이 잘 넣으세요? 주변에? 제일 안 들어가요? 지가 쓰는 거 고집하죠. 그리고 요새 막 새로운 제형의 너무나 다양한 트렌드의 화장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고민은 이 첫 번째 Y 아티스트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Y 아티스트리가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타사를 비방하는 거로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장품은 다른 거에 비해서 먹는 거에도 예민하지만 바르는 것에도 자기가 그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계속 타사 다른 제품에 대한 그런 왜 안 좋은지에 대한 기사들을 실어놨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훑으면서 이것 봐 이렇게 안 좋대 안 좋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딱 상대방이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일단 뭐를 시작하냐? 우리 아티스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만든 화장품이야. 그거로 시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넘나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시중에 이러이러한 화장품들은 이러이러해서 좀 선택하는데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요새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인플루언서들이 파는 그런 판매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30이 되지만 여기에 있는 그 아기가 29살이 됐어요. 물어봤어요. 그 20대 아이들이 지금 막 쓰는 화장품들 그런 거와 너가 고집하는 아티스트의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원료라고, 한마디로 뉴트리서트에 준하는 원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걔네들은 본인들의 10년 후를 담보로 망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라서. 이제 우리는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상대 피부에 초점을 맞춰요. 이런 화장품이 좋고 뭐 이런 게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상대, 그 자기 피부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부에 초점을 맞춰서 데일리 케어의 중요성. 그러니까 뭐 매일 양치, 나는 피부과 가서 한 번에 할 거야 그 돈으로 싼 화장품 쓰고, 그러면 진짜 로션 하나 바르면서 그 돈 모아서 한 큐에 해결한다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양치를 매일 안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는 거다. 가도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하더라도 매일 양치를 하지 않냐, 그 차이. 그다음에 남자들이 매일 끌어올리는 면도로 끌어올려서 목에 주름이 없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 꺼내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이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화장품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내 피부는 고민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좋은데요. 자, 내 피부 고민이 두 가지인데 나는 잡티가 많아. 그거 고민이고 상대방은 잡티가 없어. 근데 나 하루 종일 잡티 고민 얘기하면 안 되겠죠. 뉴트리 감독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관심 가질 법한 고민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은 아티스트리 매니아시니까 그 많은 수많은 고민을 많이 개선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주변에서 개선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딱 찍는 거예요. 나는 좀 민감한 거, 그다음에 뭐 악건성인 거, 혹은 뭐 기미 잡티가 많아서 좀 환해지고 싶은 거. 이 고민이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아메이 시작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소비자 시절에 아티스트를 추천받았는데 비타민 C 히알루론산과 블루밍 마스크를 받은 거야. 이제 추천받은 거야. 그래서 그걸 열심히 썼는데 세상에 한 2주 지나니까 아침에 땡기거나 그 막 민감해졌던 그 울긋불긋했던 게 싹 가라앉고 그리고 되게 촉촉한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뭔가?" 물어봤어. 자, 이야기의 흐름이 고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고민을 위해서 이게 좋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분이나 효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래서 아메의 페이시스 기계에 얼굴을 넣어 봤더니 진짜 과학적으로 내 피부가 개선이 된 게 수치로 보이더라고. 육안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뭔지 물어봤더니 여기서 인제 원료와 이 화장품의 특장점을 또 거기서 얘기를 하시면 블루밍 마스크는 마데카솔 크림인데 크림 밤에 바르고 자는 마스크야. 그걸 바르고 자면 자는 내내 내 피부를 재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블링블링 그냥 다 가라앉아. 왜 자는 동안 재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애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나한테 딱 맞는 그거를 바르게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시작을 하시면 나도 그 고민이 있는데 하면서 살짝 마음을 열겠죠. 그런 다음에 데일리 케어의 중요성. 그래서 내 피부는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피부만 알면 되잖아. 옆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친구 피부 말고 나는 내 피부만 일단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피부를 알고 매일매일 내가 데일리 케어를 양치하듯이 하면 정말 오래 안 걸려. 딱 한 달이면 완전 좋아져. 피부 세포는 한 달이면 새로 태어나거든. 각하 주기가 28 일이잖아요. 자, 저는 이게 그냥 정해진 저의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제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또 아는 그런 상식이나 뭐 이런 말 꺼내는 법을 가지고 오늘 숙제 각자 단톡방에 한번 아티스트리 말 꺼내기 써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자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살짝 나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살짝 이렇게 앞으로 몸이 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데일리 케어 중요성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그 사람의 인제 피부에 맞춰서 그래서 "너는 뭐가 고민이야? 피부에 고민이 뭐야?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한 화장품이 있어?" 여기서 인제 고르는 기준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고서 Y 아티스트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Y 아티스트를 지금 완전히 새로워진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1958년, 68년이라고 했었는데 58년으로 본사에서 수정을 했어요. 이게 인제 처음에 인제 창 창설했던 그 기준으로 다시 10년 앞당긴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칼렌보고 박사의 와이프인 에디슨 램보그 박 여사가 만든 화장품이고, 역사성 그렇게 오랫동안 화장품 브랜드를 이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료, 식물 원료. 자, 이 7 번까지 있지만 이거를 셋으로 딱 나누면요. 식물 원료, 두 번째 기술력, 세 번째 퍼스널라이즈드. 개인 맞춤 화장품. 이렇게 딱 세 개로 기준으로 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료는 maximizing 뉴트리라이트 프로세스. 이거는 뉴트리라이트 원료를요. 일정 부분, 전체는 다는 아니에요. 일정 부분을 정말 최대한으로 넣겠다. 그런 의지로 식물 원료를 이제 개발하고 넣고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치아씨드 오른쪽에 보면 맨 처음에 화이트 치아씨드 있잖아요. 치아씨드 중에 화이트만 핀셋으로 다 골랐다 그러죠. 근데 이 앞에 램보급 치아씨드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9년 동안 이거 하나를 연구했대요. 9만 번 테스트를 했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아티스트리는 진짜. 그래서 얘가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걸 함유하면서 피부에 풍부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아이인 거예요. 이런 원료들을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료를 그냥 어떤 좋은 식물 성분 하나만 넣고도 "우린 식물성 화장품이야. 무슨 한방 화장품이야." 많이 표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원료부터 제품,
제조 이력, 그 원료를요 이렇게 추출해야 용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용매까지. 그다음에 제조 이력, 유통 과정을 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트레이서빌리티,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대박인 거예요. 저는 아티스트리의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이 나와서 유통할 때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는 거, 이게 왜 대박이냐? 요새는 지금 잠깐 다른 페이지를 한번 보면 1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안 넘어갈게요. 110페이지 펴보면 화장품 제조원 표기를 삭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내 중소 브랜드 제품에서 이제 뭔가를 만드는데 제조사랑 책임 판매사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요 뭘 할까요? 요새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내년이면 사람들이 좀 알 것 같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간 화장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1인 기업을 차려서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미생물, 유산균 좀 넣고요. 이거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야. 유행할 때, 지금 말고요. 유행할 때 확 하고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책임 판매사예요. 그러면 제조원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선가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연구하는 그 제조사를 찾아서 그냥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서 만들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있는 화장품이에요 이러고 제조원 봤더니 A사, 판매원 B사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보고서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그 A사에 가서 우리도 이거 그거 똑같이 B사처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똑같이 만들어준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듣보잡 원료에 뭘 어떻게 넣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하나 유행하면 정말 SNS에 쫙 깔리는 거 아시죠? 어떤 제형이나 어떤 화장품이 그게 그래서 아무나 그냥 만들어 달라 그래도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듣보잡 원료에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는 그런 화장품들을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1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이 모든 거를 추적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비건과 노 애니멀. 이거는 이 비건 표시 어디서 보셨어요? 카탈로그에서 스킨 뉴트리션에서 보셨죠? 스킨 뉴트리션부터 이 비건 표시를 넣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다시 리뉴얼되는 제품들은 다 비건으로 갈 거고요. 이 비건 인증은 영국에서 이제 국제기관 비건 소사이어티 1990년부터 운영하는 비건 인증이에요. 가장 그래도 잘 알려진 비건 인증인데요.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매년 갱신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제품 정보를 반영해야만 비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까다롭냐? 이 네모칸에 있는 동물성 원료, 동물 유래 성분을 넣지 않겠다. 자, 그러면 생선에서 추출하는 피시 콜라겐만 제외하고, 아직 이제 피시 콜라겐을 제외한 모든 원료는요, 뭐 부산물, 동물성 원료의 부산물, 뭐 파생물 이런 것도 다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 비건을 받으려면 특히 색조 같은 경우에 주원료인 곤충에서 원료를 사용한대요. 곤충에서 이렇게 초록색, 뭐 빨간색 뭐 이런 걸 뽑아서 색조에 쓰는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그다음에 동물 실험은 원료도 그렇지만 동물 실험 이 모든 원료에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생물은 GMO 유전자 변형 생물의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동물의 유전자 또는 동물 유래 성분을 절대로 넣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넌비건 교차 오염, 이거는 비건 생산 라인을 따로 가동을 해야 돼요. 혹시나 잠재적 교차 오염이 있는 것까지 차단하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비건으로 가동을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사용 면적과 기기들을 반드시 또 세척을 하는. 살짝 이 비건 인증 기간이 아메이하고 좀 그 결벽증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건 인증을 앞으로 계속 리뉴얼 되는데 받을 거고요. 네 번째, 클린 라벨. 이것도 1990년 영국에서 비건 운동이 일어나면서 식품 회사에서 주로 자체적으로 클린 라벨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는 것도 아니고 바르는 화장품의 아티스트리는 모든 원료에, 그러니까 내가 뉴트리라이트나 아티스트리에서 구하지 못한 다른 원료를 넣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원료부터 추적도 하지만 클린 라벨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거예요. 클린 라벨 스탠다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좀 이따 화해를 해서 불편한 이유, 화해를 얘기할 때 거기에 이은주 씨가 쓴 책에 20가지 유해 물질,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은주가 도대체 누구야? 아까 찾아봤잖아. 책 한 권 쓰셨더라고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화해라는 그 사이트가 그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것만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듣보잡 얘기 오늘 많이 하는데, 기준이 아니라 아티스트리에서 전 세계의 세이프티를 다루는 과학자들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모았대요. 모아서 아티스트리만의 클린업의 스탠다드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와서 너네 파라벤 있어? 이런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을 때 이 클린 라벤 스탠다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는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친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문의했을 때 친환경 100%라고 자신을 하더라고요. 이 100%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친환경 100%다. 왜냐하면 생산 과정에서부터 환경적인 가치를 고려하는데, 첫 번째는 탄소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체 에너지로 풍력이나 태양광을 쓰는 거죠. 두 번째, 워시오프 클렌징 제품들이 다 생분해돼요. 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디시드랍스가 72시간 만에 물로 돌아가죠. 생분해되잖아요. 자, 우리 워시오프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클렌징 제품, 그다음에 마스크, 닦아내는 제품들. 이것들이 다 물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세 번째, 친환경 용기와 패키지를 도입을 했다. 이거는 플라스틱과 종이와 설명서, 내부 실링, 펌프 이런 불필요한 패키지 부자재를 사용을 중단하고, 지금 영수증도 발행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그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특별하게 플라스틱 사용량이요. 연간 11만 6,922kg이 감소했고, 종이도 18,246kg이 감소했어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 탄소량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티스트리에서는 68% 정도? 굉장히 수치가 높아졌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30 몇 프로였는데 현재 68%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내에 100%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섯 번째, 기술력. 저는 여기서 이거는 옆에 쓰셨으면 좋겠어. 느끼지 마세요, 화장품. 화장품 뭐가 좋아? 그러면 사용감 쏙쏙 들어가는 본인의 느낌을 얘기하잖아요.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느낌이 아닌 과학으로. 그다음에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이 아닌 증명으로. 수치로 다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술력에서 리빌드, 이거는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기술력에서 뭘 다 외우고 우리 특허가 뭐가 있고 그걸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딱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그냥 자료집에서 이거 두 개 정도는 찝으실 수 있으면 되는데, 프리벤트 컴플렉스, 그다음에 리노베이팅 컴플렉스. 프리벤트 컴플렉스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방어력을.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세요. 아세로라 체리 맨 윗줄에 있죠. 그 밑에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지, 블랙베리, 이 세 개의 조합이요. 우리가 엘로케어, 계피랑 비타민C랑 피카오 어쩌고랑 세 개를 섞었을 때 피카오 프레토, 저 정감 있죠? 절대로 안 헤어지는 뭔가 한 가지가 늘 거예요. 그렇게 섞었을 때 어때요? 비염을 호전시킨다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얘네 셋을 섞으면요, 완전히 최적의 조합으로 350% 피부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약이죠, 약 거의. 자, 그럼 리노베이팅 컴플렉스는 아세로라체리 옆에 스피니치 피부 강화라고 써 있죠. 스피니치 추출물 맨 밑에 줄에 투메릭, 티 올리브 플라워.
이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했더니 얘가 노화 요인을 감소해서 동안 피부로 보이게 하는데 600%나 그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정도는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기술력하고 그래서 아주 튼튼해지고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노화 요인을 감소시킨다. 이 기술이고요. 세 번째는 안정성. 자, 안전성은 뭐예요? 4번 클린 라벨이죠. 위험하진 않아도 유해하다고 느끼는 제품에 대한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 그 안정성은요. 이거 이제 기술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식물 유효 성분들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걔네들이 다 합쳐도 문제가 안 생기게 안정성 테스트를 해요. 우리나라 화장품은 안정성 테스트를 안 해요. 코로나 때 미국으로 안정성 테스트를 보내려다가 오래 걸릴까 봐 한국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6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안정성 테스트를 많이 받아? 그랬더니 하도 안 받아서 한 번 하려면 모아서 해야 된다. 6개월치를.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미국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안정성 테스트 같은 건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침투력은 리포점. 리포점은 뭐냐면 완전히 우리 그 피부의 진피층까지 도달해야 되는 유효 성분을 그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요, 딱 얼굴에 대면 우리 얼굴엔 기름으로 피지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감싸요, 기름으로, 지질로. 그걸 아주 마이크로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진피층까지 흡수하게 하는 게 리포점 기법인데 그 리포점을 써요. 제가 요번에 하나 알았던 게 인셀땡 아시죠? 한 통을 다 바르고 문지르면 안 되고 발라 한 통 다 바르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한 사람들이 뭐 2-3일 만에 좋아졌다 그래서 걔네가 무슨 기술이냐? 나노 리포점. 리포점은 리포점인데 나노는요. 아주 그냥 작은 H2O가 HHO로 나뉘듯이 아주 아주 제일 작은 단위. 그런 작은 단위인데요. 얘를 왜 문지르지 말라 그러냐면요. 문지르면 세포 밖에 있는 다른 세포랑 결합을 해서 이상해져.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문지르지 마라. 실제로 걔네 거 사이트 뭐 판매하시는 분들 사이트 보면 그 내용이 꼭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나노를 안 해? 문지르고 싶어서? 그건 아니겠죠. 자, 그렇게 작은 단위가 세포 이 안에 밖에서도 그렇게 문질렀을 때 다른 반응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그러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나노 화장품이 그렇게 유행할 때 아미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었어요. 우리는 왜 나노를 안 해요? 그러고. 더 흡수가 잘 될 텐데 그때 이미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이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도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부작용을 게리 피셔 박사님이나 어떤 누군가 조양희 박사님이나 조혜 박사님이나 뭐 누군가 부작용을 잡으시면 우리가 하겠죠. 아직은 위험하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력, 수분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얘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유지해서 자생력을 강화해주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LX 크림 같은 경우에 낮에는 방어를 하고 밤에는 재생을 해주는 24시간 유지를 하고요. 우리 지금 토너 크림 말고 그 전에 쓰는 우리 길다란 거 파이토 선크림, 네, 파이토 선크림 제가 제일 싼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는 블루 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다 8시간 이상, 8시간 최소 지속시켜줘요. 저 지속력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약산성은 요새 너무나 싼 약산성 클렌징 많아요. 그런데 약산성이면서 클렌징 능력을 제대로 갖춘 제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칙칙해지는 거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약산성이면서
정말 피부 보호막은 살려주면서 때만 쭉 빼는 그것도 완전 기술력이고 그 실제로 그런 세정력이 있는 약산성은 굉장히 고가예요. 7만 원에서 1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약산성 시약으로 실험하시잖아요. 기름 성분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워시오프 제품들만 액체로 된 거 그런 그것만 하셔 다 액체로 돼 있지. 워시오프 제품들만 약산성 실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권희록 사장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이 퍼스널라이즈드. 이건 이제 개인 맞춤 화장품이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마이랩이 나오면서 제가 그럼 아티스트리도 이미 개인 맞춤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 페이시스 기계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들이밀면 피부 나이부터 뭐 각질 뭐 모공 다 나오잖아요, 민간부까지. 그거를 내 얼굴을 들이밀면 미국의 미시간주 에이다의 아메이 아티스트리 연구소로 그 데이터가 쫙 가요. 그래서 전체 이거 퀴즈. 전체 전 세계 그 여성 피부에 몇 가지의 표본을 갖고 있을까요? 5 가지? 100 가지? 90 가지? 몇 가지? 36,000 개라고 제가 아까 보고도 또 32,000 명. 32,000 명의 표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피부 정도야 뭐 기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32,000 명 안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서 나온 게요. 그 우리가 골라서 시그니처 셀렉트로 골라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피부 고민이 제가 이거 이외에 더 고민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까 서은민 사장님 다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저 다리는 다시 태어나야지 갖는 다리다. 너무 이뻐서. 우리도 수분, 잡티, 광채, 그다음에 탄력, 주름. 이 정도만 개선되면 우리는 다시 안 태어나도 돼요. 왜요? 아티스트리가 있으니까. 자, 거기에 다이어트까지 하시면 피부가 속에서부터 완전히 막 광이 나면서 막 윤곽 수술한 것처럼 뼈 발굴하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기준으로 보셔요. 이 페이지는 1번부터 7번까지 뭔가 맨 위에다가 저는 YRT 2번 이렇게 써 놨어요. 페이지마다 그냥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원료죠. 원료는 자연에서 온 영양 성분과 기술력이 만난 화장품이다. 그냥 자연과 기술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 다 그냥 뉴트리라이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티스트리도 파이토 뉴트리언트 위에 이 재료들과 원료들과 밑에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그런 화장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테니컬 성분이 1번이고요. 2번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술력. 제가 3가지 파트로 원료, 기술력, 퍼스널라이즈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이제 기술력이죠. 이건 YRT의 몇 번이에요? 6번이죠. 자, 테크놀로지 제가 공초점 현미경이 그렇게 유명해서 아까 찾아봤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세포 단위로 형태를 관찰하는 게 공초점 현미경이래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냐면 위암, 어떤 이상 세포가 발견됐어. 그러면 그거를 떼갖고 조직 세포 검사를 하고 온갖 검사를 다 해서 암인지 아닌지 판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초점 현미경으로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조직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특히 위암 진단하는 내시경에 많이 쓰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2010년, 12년에 입찰가가 2억이더라. 지금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비싸서 보급이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에서도 그럴진데 이 일개 화장품 회사잖아요. 아티스트에서는 이 공초점 현미경으로 진피층까지 촬영한다는 거. 요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조에서 출하까지 원라인 시스템으로 만든다. 미국에서 만들어 오는 원라인 시스템.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KBT로 이스트 혁신 센터에서 만드는 이런 제품들, 특히 스튜디오 제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트레이서빌리티 추적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걸 하나 더 추가해서 원라인 시스템 옆에 추적 관리 시스템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설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FDA가 규정하는 의약품 제조 공정, 생산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유명한 게리 피셔 박사님, 유일한 주름 개선 성분은 레티놀이에요. 근데 얘가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뭐냐면 얘가 표피층에서 각질화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작용을 받는 특허를 또 게리 피셔 박사 불친절하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갖고요. 돋보기 쓰니까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레티놀은 비타민 A인데요. 피부에 흡수되면 레티노익산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레티놀을 효과가 1이라면 이게 이제 이 사진 밑에 줄에 있어요. 레티노익산은 10 정도의 효과가 나는데 이 레티놀을 발랐을 경우에 피부에서 레토노익산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런 원리로 주름을 개선을 하는데요. 미국 특허를 게리 피셔 박사님이 받아서 우리 아티스트랑 독점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텐시브 안티링클 시럼으로 이제 출시돼서 바르고 있고요. 난 주름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진짜 이 레티놀 안티링클 퍼밍 시럼을 바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르세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는 아티스트리 몇 번이에요? Y 아티스트리 7번이죠. 퍼스널라이즈드. 자, 그래서 개인 맞춤형 고민, 피부 고민 해결사. 여기에다가 그냥 표시를 좀 하세요. 개인 맞춤 피부 고민 해결사다. 이 밑에 그 데이터를 보면 4주 동안 4주가 각하주기니까 피부 변화를 측정을 했더니요. 이 완전히 저희 이 수광잡을 발랐을 때 집중 케어를 해서 완전히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죠. 이 피부 침착이 완전히 안에 하얀 부위로 들어왔잖아요. 검게 변한 색소가 침착한 피부가 엷은 색소 침착이 적은 색소가 거의 없는 그런 피부로 변했고요. 그다음에 수준탓 이분은요 세트로 안 쓰신 거예요. 근데 수분하고 탄력을 잡기 위해서 썼는데 완전히 모든 지표가 다 좋아졌죠. 자, 이게 퍼스널라이즈드로 완전 집중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로요. 미백 같은 경우에는 잡티 S 에센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그 화이트 치아시드 화이트닝 마스크 그거를 꾸준히 매일 바르시고 마스크 일주일에 2번씩 하시고 그렇게 6개월 지내시면요 완전히 좋아져.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 갈 때 실험을 해봤거든요. 젊고 예쁜 다이아를 보내라 그랬더니 스폰서님 눈에는 제가 젊고 예뻤나 봐요. 저를 보냈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피부라도 좋은 피부를 갖고 가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정말 그 색소가 확 줄어갖고 이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중 케어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 정말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아이템, 수단이 되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아이템 아티스트입니다. 자, 104페이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오늘 6시까지 해야 돼요, 아티스트리 맞아. 자, 104페이지 보면 이거는 이제 원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2번이죠. Y 아티스트리 2번인데 이 백화점 홈쇼핑 이 얘기는 착한 제품 경영, ESG 경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한데요. 여기 어머 죄송해요. 100%다. IMF 사태 이후 요 노란색 줄 밑에 그 위에 보면 미국에서 화장품 브랜드인 아티스트 제품을 100% 풍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생산하려고 한다 아니죠. 뭐 68%는 2020년도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네요. 지금 100%래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이스트 뷰티 혁신 허브. 자, 미국은 웨스트고요. 한국은 이스트예요. 그 두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본사에서 만들고 왜 한국에서 또 만들어가 아니고요. 그냥 기점을 여기다 둔 거예요. 뉴트리라이트 우씨, 중국의 우씨 라이브러리 농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K뷰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 영향력, K뷰티의 영향력과 기술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니네가 만들어? 왜 미국 본사에서 안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 페이지를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오히려 거꾸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고 없어서 못 팔 정도죠.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밑에서 둘넷 여섯 번째 줄 조양희 이사장님은 혁신과 과학의 부사장님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무슨 부사장님일까? 있는데 왜 또 있지 부사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조실까 밥 먹고 혈액이 다 소화기관으로 몰려가잖아요. 머리를 좀 쓰시라고. 아시아 태평양 혁신 앤 과학. 옛날에는 R&D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혁신 앤 과학 INS라고 해요.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 그 부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협업을 해서 이스트 뷰티 혁신 허브에서 완전히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수출액이요. 2020년도 3분기 기준 171억 원으로 증가했다. 104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한테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모레 퍼시픽 제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나왔어. 그럼 안티몬이 뭐냐? 페인트, 반도체, 합금의 재료예요. 그 비소랑 비슷한 독극물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2004년에 충남 영기군에서 안티몬 생산 공장에서 12명의 암이 걸렸는데 그중 8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드라마 사인 보셨어요? 거기에서 연쇄살인범이요. 독극물로 사용하는 게 안티몬이래요. 왜 웃지? 자, 그런 무서운 안티몬을 화장품의 허용 기준 위반 제품. 자, 허용 기준이요. 여기 써 있죠. 1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조금 초과했는데 왜 난리야?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제 화장품 회사들의 인식이에요. 10.1에서 14 마이크로그램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더 역풍을 맞기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피부염도 일으키고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왜 이게 무섭냐면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된대. 보통 들어가면 이제 해독하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얘는 소변이 안 나온대. 소변량이 줄어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독극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준치 이상을 넣은 게 문제예요. 여기저기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 안티몬이.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인간 생식기를 해치는 그 태평양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참존 애경 에스로더 도도 화장품 LOK 정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에서 다 인간의 생식기를 해치는 방부제 성분을 기준치 이상을 넣고요. 밑에 발암물질인 코직산 알부틴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간암도 일으키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식약처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리콜은 하지 않고 이 리스트만 밝혔어요. 헤라, 이니스프리, 아모레 라네즈, 베리떼, 아모레 퍼시픽, 설화수 미백 에센스, 이 미백에 관련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화이트닝 컴플렉스로 원료를 모아 컴플렉스 형태로 만들어서 포지나산 알부틴보다 훨씬 더 미백에 효과가 있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 화학 성분을 넣지 않고 기술력과 자연에서 온 원료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줄기세포 화장품. 줄기세포를 넣을 수 없대요. 법적으로. 배양액만 넣을 수 있대요. 그런데 마치 줄기세포를
가지고 뭔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돼서 인제 걸린 거고요. 누스케는 너무 유명하죠. 이 안티에이징 접근법인 에이지락 사이언스. 이거는 이 말 자체, 이 제품 말 자체가 벌써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의학적인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이 이야기를 근데도 계속하는 이유는 광고 정지 5개월 15일에 처분을 내렸고 벌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대요.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팔겠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런 과대 광고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화해. 이거는 Y 아티스트리 넘버 4 클린 라벨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화해 이 화해가 화장품 업체도 아니고요. 무슨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 그 사이트예요, 그냥. 이 온라인 업체일 뿐이에요.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 중간 그림 밑에 세 번째 줄. 그 세 번째 줄에 화해는 특히 시민단체도 아니야. 화장품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기관도 아니고요. 화장품 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온라인 업체일 뿐이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성분에 대한 안 성분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성이 없는 안전도 기준을 사용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전달을 해서 오해를 하게 한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을 인제 교란하게 하는 왜곡된 정보를 교란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들자면 이 가운데 그림 위에 얘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식약처의 알레르기 성분, 알레르기 주의 성분, 대한피부과 의사회 피부 타입별 성분, 이은주 씨 여기 나오죠? 20가지 주의 성분.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을 쓴 분이에요. 대한피부과 의사회에서는 무엇을 피부 타입별 성분으로 어 여기가 아니라 EWG, EWG 스킨딥 홈페이지의 성분절 안전도 등급. 자, EWG는 뭐냐면 그냥 보통 회사들이요. 여기에 검사를 안 받는대요. 검사를 제일 나쁜 게 1등급이고요. 제일 유해도가 제일 많은 게 10등급이고요. 제일 낮은 게 1등급이라고 봤을 때 검사를 안 받으니까 그냥 다 1등급인 거예요. 검사를 오히려 받아서 유해 성분이 있네? 뭐 이러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별로 신뢰성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파라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공격 좀 받으시죠. "너네 파라벤 들었어?" 이러잖아요. 파라벤은 가장 작은 양의 파라벤으로 정말 많은 제품을 방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그중에 에틸 파라벤을 화장품에 넣거든요. 얘는 유럽 화학물질청 ECHA 다시 유럽 화학물질청 ECHA 여기에서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게 에틸 파라벤이에요. 그 대신 단일로 넣을 땐 0.4%, 혼합으로는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내용에는 없는 거예요. 혼합으로는 0.8% 이하로 넣으면 돼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파라벤일 경우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이상한 방부제를 정말 많이 넣어야지 걔를 썩지 않게 만드는 어떤 뭔가 알지 못한 성분을 넣었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레아 크림. 자, 우레아 크림하고 수분 크림하고 섞어서 아이크림을 만든다고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해 갖고 난리가 난 적 있어요. 우레아 크림이 뭐냐? 발 뒤꿈치에 각질 없애는 크림이에요. 자, 10% 이상이 들으면 각질 분해하고 연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 이하로 가면 수분 보습 효과가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디에 넣냐? 핸드크림, 풋크림 이런 데 넣는 거예요. 근데 걔를 사다가 그것도 좀 연고 타입으로는 굉장히 세거든요. 막 20% 이상. 걔를 사다가 수분크림이랑 섞어서 눈 밑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점막이 약한 그곳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요. 그냥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얘기를 다 또 쫓아서 하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근데 왜 내가 하는 얘기는 안 믿어? 그쵸. 그럴 때는 막 속이 터지죠. 어.
검증되지 않은 개인 소견이 난립하고요. 이게 혹시 트렌드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밑에 인플루언서 스타 인플루언서의 명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처음 들어보는 회사의 제품인데도 인플루언서의 명성을 믿고 구입하곤 한다.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제조원, 아까 이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여기에서 진입 장벽이 무지 낮은 거예요. 저도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제조원에 쟤네 회사랑 똑같은 거 만들어주면 주세요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판매원이라는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조원 표기를 하지 않겠다는 지금 국회에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거야? 아니야, 너네들 어차피 브랜드 보고 사잖아. 그 판매사에서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제조자 표기를 왜 안 해? 우리가 그렇게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K뷰티 하면서 중국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그 제조원에 와서 그냥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줄어든다고. 그런 이유로 제조사 표기를 하지 말자. 이걸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이거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는 배제되었다. 이 밑에 노란색에 써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듣보잡 원료를 쓰고요. 품질이 떨어져도요. 사람들은 인지도로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느낌이나 주장으로 선택하지 말고 과학이나 증명된 사실로 화장품도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럴 길이 더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좀 없어질 확률이 높고 대기업으로 가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브랜드만 보고 또 우리는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반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1인 그 판매사 이런 중간 뭐 벤더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의 그 구조상의 문제, 그게 플러스 우리 K뷰티 영향력, 그다음에 정말 잘 만든대요. 우리 도깨비볼이라고 하는 콜라겐볼, 그걸 이렇게 물 담으면 뻥튀기처럼 동그란 게 들어있는데 이거 비타민C 넣으면 수분이 나면 샥 사라져. 되게 신기하지? 근데 이게 콜라겐이야. 네 얼굴에 바르면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 그 공장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뉴트리라이트에서 가져온 원료와 추적 관리가 다 된 그 원료를 주고 그 공장 시설과 기술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사는 그 회사인 거죠. 완전히 하나를 똑같이 그 회사에다가 맡겨도, 근데 내가 오늘부터 그 콜라겐볼을 팔 거야. 그 회사 찾아가면 돼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해갖고요. 팔로 딱 잡아놓고 스타 인플루언서 하나 딱 잡아놓고 그 회사에 가서 콜라겐볼 만들어서 가져다가 팔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은요 2시간 만에 막 몇억 원씩 막 팔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6억 어치 팔면 2억이 그 자리에서 남는 거예요. 걔네들. 그러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광고를 하죠. 그런 스타 인플루언서를 잡으려고 또 되게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잘 팔려요? 어디서 만들고 뭐가 들어있는지 안 중요해요. 걔가 파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같이 법적인 부분까지 다 같이 물려서 들어간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Y 아티스트리를 뒷받침하는 기사들이에요. 자, 이거를 그러면 Y 아티스트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넘나들면서 이 얘기를 같이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자꾸 얘기를 해봐야 입에 붙고요. 아, 이 페이지 뭘 얘기했던 것들아? 절대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제가 맨 윗페이지에다가 줄 쳐놨잖아요. 이렇게 Y 아티스트리 자연 원료와 기술력 여기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 페이지를 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한 10번만 해 보시면 넘나들면서 잘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명성이죠. 사실 이거는 우리 스폰서님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제일 많이 쓰는 그 페이지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 페이지. 그러면은 여기에 2020년까지 메인 스폰서였고 지금 뉴트리라이트가 메인 스폰서로 바뀌었는데요. 이 여배우들이 반대를 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8년을 했죠. 계속해서 메인 스폰서를 할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감동을 가진 사람들만 쓰고 있는 저희 화장품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까 내가 "당신의 피부에 초점을 맞추세요." 했던 그 파트에서 조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재미있게 하려면 112 페이지 이 내 피부의 노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피부 공부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페이지는 저는 그냥 클렌징 하나를 써도 피부 구조를 그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피부 좋게 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랬잖아요, 4주 만에. 그럼 그분이 그걸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습관을 바꾸면서 좋은 화장품으로 계속 개선을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 구조 맨 위에 있는 피부 보호막을 해치면 안 된다. 그걸로 이야기하면서 클렌징부터 들어가고 약산성 화장품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부 보호막에서. 그 징조는 이러이러한 이유고 이런 이유에서 피부 보호막이 파괴가 된 거야. 그다음에 표피층. 표피층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유기 중에서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런 이야기를 쭉 거기서 하면서 그래서 화장품이 과립층에서 내 천연 성분이 아니면 뱉어내. 그래서 일반 화장품 회사에서 몰라요? 흡습제를 집어넣어서 들어가게 한다. 근데 그것 또한 벤존 오일 같은 그런 안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넣지 않고 우리 피부와 똑같이 좋은 원료들을 리포점 형태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과립층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기저층에서 세포를 만들어내지. 이러면서 쭉 얘기해서 진피층에 인제 이 집에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된다. 침대 매트리스가 인제 그 스프링이 꺼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 3가지를 다 관여하는 게 아티스트리라는 거.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 아티스트리 스킨케어 맵이 있잖아요. 음. 여기서부터는 인제 "내 피부는 내가 관리한다. 데일리 케어가 중요하다." 하면서 피부 보호 이 피부 구조와 함께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약산성 BTB용의 약산성이면서 클렌징이 잘 되는 우리 한 실장님이 정말 포인트 막 색깔 딱 바꿔 놓으셨잖아요. 이런 거 이거 인제 줄을 한 번 더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산섬에서 클렌징이 돼야 되는 거 강조하면서 같이 실험해 주시면 되고 실제 데몬 밑에 아티스트리 아니 비타민 C 히알루론산 데몬 하는 거. 이거는 그냥 가방에 포비돈을 들고 다니고요. 소비자들한테 충성도 높은 소비자한테는 이 약을 사 주세요. 2개 사 주세요. 가방마다 넣어 놓으라고. 비타민 C 쓰시는 분들한테 정말 바늘바늘 한 방울 그냥 조금만 딱 따도 빨간색이 이렇게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하얘진 곳에 비타민 C 바른 곳에 다시 포비돈을 발랐을 때 다시 빨개지지 않는 보호하는 이 부분 같이 이거는 실제로 데모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제품 가격 제품 비교한 거는요. 비건 식물 원료의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클린 라벨 스탠다드도 있고 환경까지 생각한 화장품인데 이렇게 싸. 그거예요. 이 이 이 뭐예요? 스킨 뉴트리션 리뉴잉 라인. 애들이 비싸서 못 쓰겠다 그래요. 근데 네 나이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바를 나이가 아니다. 몇 살? 33 살이 넘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26 살부터 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8 살부터는 저는 리뉴잉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리뉴잉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격 비교를 해 보면 타사의 제품들하고 견주었을 때 굉장히 싸죠. 그다음 119 페이지는 "피부에 얼마 쓸 수 있으세요?" 이 말 자체가 좀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네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쫙 견적을 봤더니 150만 원이 딱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지도 않지만 몇 달치 막 다 한꺼번에 사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그래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 낯빛을 보고 이제 막 어두워지잖아. 그다음에 "그럼 얼마 쓸 수 있어?"
뭐부터 개선하고 싶어? 이렇게 줄여서 들어갔을 때 이 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여긴 사실은 그 집중 케어하는 건 다 빠졌잖아요. 이거는 기본으로 화장품을 브랜드 체인지 해 보자는 기본이고요. 정말 저는 에센스를요. 그 스튜디오 라인 에센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20,000 원대인가? 그쵸. 그래서 그거 정말 비싸다는 분들한테는요. 그거 막 듬뿍듬뿍 바르라 그래요. 그냥 비타민 C 한 방울 띡 바르면 안 바르는 것보단 좋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70,000 원짜리를 매달 쓰기가 부담스러워. 젊으신 분들 그다음에 좀 자기 얼굴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분들은 그냥 그거 추천하세요. 초록색이 안티에이징이고요. 노란색이 수분이거든요. 그거 딱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거 권하시면 되고 한 달에 58,000 원 정도는 쓰죠. 14,000 원. 그다음에 피부과 가는 대신 200,000 원씩 6개월만 해 보자. 럭셔리 패키지 그냥 데일리 케어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208,000 원으로 해 보자. 피부과에 가지 않고 우아하게 늙는 법을 알려줄까? 그게 바로 럭셔리 패키지 바르면서 엘사 쓰셔야죠. 엘사 쓰시면 진짜 뭐 엘사에 관한 감동은 너무 많잖아요. 얘 두피로부터 1cm씩 끌어올려 준다고 하니까 엘사 열심히 써야 되고 SOP는 6개월에 하나씩 공짜. 퍼스널라이즈드 시럼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C 히알루론산. 자, 그리고 118 페이지에 리뉴잉 필 W 앰플리파이어 이 임상이 쫙 있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두 번째 이 노화된 세포가 다시 태어나는 어린 세포가 초록색 불이 이게 단백질이야. 젊은 사람들 세포 안에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면 이 불이 꺼져.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를 바르잖아? 그럼 다시 불이 켜지는 이 초록색을 불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 비포 애프터 이야기하고요. 오른쪽에는 피부 보약을 바르면 이렇게 된다 하는 비타민 14NRP와 콜라겐 캡슐 감동 후기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정말 콜라겐볼 나왔을 때 열심히 발라갖고 이 임상을 낸 거잖아요. 정말 조금만 14일만 노력해도 이렇게 되는 걸, 그쵸? 자, 우리는 소중하니까 보약 한 번씩 바르는데 8월 사업 열심히 하셔서 9월 14일에 14NRP 삽시다. 우리는 소중하니까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을을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20 페이지에 비타민 C 히알루론산 이거 7만 원으로 이거 고치시고요. 부스팅 인퓨전 없애시고요. 요거는 미리 수정을 못했네요. 얘를 다 더했더니요. 73만 1,000원이에요. 근데 레이저 시술을 하면 플락셀하고 필링하고 물광 주사 맞으면 365만 원. 자, 이거를 하는데 가서 1시간에서 2시간씩 피부과에 가서 누워 있으셔야 되잖아요. 난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가서 누워 있기가 힘들어서 그거를 매일매일 더마소닉으로 우리 퍼스널라이즈드 시럼을 이 피부과 더마 솔루션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사용 후 피부 측정했을 때 3년을 사용했는데 종합 나이는 유지했고 모공이 4살, 주름이 10살 어려졌잖아요. 이 데이터도 여러분들 본인 거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는 피부에 투자 안 하고 좀 막 살았다. 자, 좋은 비포를 갖고 계신 거예요. 다 가세요. 이제 여기 이제 열었잖아요. 문 열었잖아요. 코로나 동으로 해서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니까 예약하셔서 가셔서 비포 다 찍으시고요. 일부러 망가뜨릴 필요는 없지만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후에 또 다시 재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는 10개월 동안 사용했을 때 평균 이하였던 그 수분 탄력 지수가 이 위에 있는 검정색 얘가 이제 평균치예요. 근데 10개월 후에 평균치를 훌쩍 넘는 갈색 그래프 쫙 올라갔죠. 이런 저는 그림이나 데이터가 나오면은 좀 패스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한 번만 딱 들여다보고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곧바로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그 유명한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 제가 눈을 가려달라 그랬어요. 좀 내가 늘 자료집을 숨겼거든요, 못 보게. 근데 이제 안 숨겨도 되게
이게 저희 아이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예요. 근데 이게 여드름이 좋아졌을 때예요. 자, 여드름 피부일 경우에는 그냥 저희 아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청소년의 이야기예요. 저희 딸 이야기가 아니라 얘가 이제 16살 때 파우치를 열어봤더니 온갖 화장품, 길거리 화장품이 잔뜩 들어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얘가 화장을 해? 뭐 그것도 깜짝 놀랐지만요. 뭐 이런 그지 같은 거를 바르고 있었단 말이야. 갖다 버리고 새로 똑같이 아티스트를 사줬어요. 근데 친구들의 유혹에 길 가다가 없는 돈 털어서 제가 10,000원짜리 9,000원짜리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싹 그러니까 제가 한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뒤졌어요. 정말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다 던졌어요. 세 번째 던질 때는 요거를 살짝 하시면서 "엄마 아메이만 줘. 내가 그 얼마나 피 같은 돈으로 산 건데 버리지 마 제발. 우리 애들 친구들을 주게. 갖다 줄게. 버리지는 말아 줘." 그래서 "시끄러. 너가 쓰면 안 되는 거 친구들은 써도 돼." 이러면서 "안 되지. 안 줘 봐." 그래서 그때 인제 똥이 가득 묻어 있는 금덩어리다 아메이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거 금이야. 이걸 닦으면 네 거야. 근데 그거를 닦는 사람이 있고 안 닦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닦는 사람은 안 닦는 사람들은 두 가지다. 금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 두 번째는 알지만 닦기 싫은 거.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네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아메이 말고 제품 좋은 거 정말 많을 거야. 근데 엄마가 아는 한 아메이가 최고야. "무슨 소리야. 아메이가 최고지." 이러면 인제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 인정을 하고 내가 근데 아메이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엄마 그거 쓸 거야. 근데 내 엄마가 아는 한 이게 제일 좋아. 앉아 봐." 그래서 빨래비누 좀 가져오렴. 빨래비누하고 걔가 사 온 파랑색 그 일본 그 폼 클렌징과 아티스트리를 데모를 했는데 자 빨래비누랑 똑같이 나왔어요. 뭐라 그래요? "못하러 이거를 돈을 주고 사. 빨래비누로 세수해 그냥." 그 어떡해. 뭐 어떻게 네 얼굴 다 녹아.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솜에다가 피부결을 정돈을 하는 매일매일의 데일리 케어를 알려주고 피부과에 가서 5만 원 주고 짜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고 그 짜면은 성인이 됐을 때 그 모공이요. 피부 측정기로 보면 찌글찌글해요. 완전히 송산돼서 죽을 때까지 그 모공을 갖고 사는 거야. 그거 보여주면서 안 짜면 내 몸 안 됐대. 저는 사실은 여드름이 나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짤 일이 없었지. 지금 보면요, 모공이 크지만 내 몸 안 됐대요. 그거랑 비교를 해 주면서 그러면 계속 짜면 또 나고 짜면 또 나는 호르몬 때문이기 때문에 계속 "너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나중에 곰보가 된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엄마가 주는 피부 콜라겐 점막을 튼튼하게 해 주는 SHN과 비타민 C와 카로틴 플러스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화장품으로 매일 관리를 해 보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저희 집에는 제가 늘 그러죠. "생리대가 떨어져도 화장솜이 떨어지면 안 된다." 걔는 화장솜이 없으면 스킨을 못 바르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조기 교육. 스킨케어도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망가지는 이유는 "네 손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날부터 손을 못 대. "아유 이쁘다. 아 머리카락 묻었어." 탁 쳐요. "엄마 손 대지 마." 뭐 아니면 내가 뭐 하다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명륜아 택배 왔다. 문 좀 열어 봐." 그러면 "엄마 나 지금 화장품 바르고 있잖아." "알았어. 미안해." 너무 심하게 조기 교육을 해 놨더니 이거 바르는 동안 정말 이런 컵도 안 만져요. 솜으로 얼굴에 손이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갖고 더마토닉 넣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게 23살 때 피부거든요. 피부가 지금 봐도요 생얼이 훨씬 이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아이가 인제 이 예뻐지는 병원 있잖아요. 갔더니 쌍꺼풀 수술하러 갔더니 딱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야 피부결하고 피부톤은 타고났구나." 그랬대요. 저 때 23 살쯤에 갔거든요. 막 이랬는데 타고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데일리 케어로 극복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충분히 내가 데일리 케어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음
이 밑에 수분 관리에 좁쌀여드름, 이것도 저희 아이 이마인데요. 좁쌀여드름 울퉁불퉁한 거, 피부결이 안 좋은 거는 수분 관리를 해주면 싹 들어가요, 그 자리에서. 뭐 그 자리에서 안 들어가도 이제 고질이신 분들은 이제 좀 걸리죠. 그래도 수분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면 수분 관리 되고요. 모공 관리할 수 있고 수분 탄력이 비포 애프터 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사실은 자료집이 너무 좋은 게 거의 카탈로그를 다 넣어놨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에센스가 타겟팅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거 좀 강조를 해서 SOP를 많이 넣는 거를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마소닉은 5in 1. 완전히 피부과가 집으로 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요 페이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128페이지. 스킨 다음에 순서 어떻게 돼요?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스킨 바르시고요. 점점점 기름진 거를 마지막에 바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킨 바르고 제일 타겟팅해야 되는 거, 내가 바르는 거 중에서 가장 집중 케어해야 되는 거 하나 바르세요. 여기는 모공지우개, 레티놀, NRP 이거 다 피부과 시술에 준하는 집중 케어 제품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크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건강한 피부 만들기 1년 프로그램, 이거는 뭐냐면 일단 벗겨내죠. 리뉴잉 필로 6주 동안 필링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14일 동안 재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4주 정도를 전라인 집중 케어를 하면은, 이거를 딱 하면은 3개월이 걸려요. 거의 이 3개월을 4번 반복을 하면 원하는 개선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한 4번 정도 관리를 하면, 그러면 정말 완벽한 케어가 될 것 같고요. 14일 날피 내가 1년에 4번 못 쓴다. 그러면 2번 하시고요. 2번 못 쓴다. 그럼 9월 달에 우리 다 같이 1년에 한 번 쓰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때 못 쓴다. 그럼 3월에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 궁금해요. 따갑다, 밀린다, 건조하다. 그다음에 맨 밑에 같이 쓰면 안 되는 제품은요, 같은 날 쓰는 것만 피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따갑다는 pH가 깨졌을 때 원래 피부가 예민할 때, 아니 눈이 따가운 건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고, 대부분 세안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pH 밸런스가 깨졌을 때 제일 따가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밀린다, 화장이 뜬다, 이건 너무 많이 바르지 않았나. 많이 발랐을 때,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개선되기 힘든 상황에서 막 고용량만 넣고 있나, 각질 제거해주고 대청소해주고, 그다음에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져야 그다음에 쏙쏙 들어가거든요. 어느 날 야, 난 발라도 땡겨. 야, 드디어 마른 눈에 물이 들어가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 케어를 하자. 그러면서 그때 집중 케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더마소닉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아티 제가 10분 더 썼는데,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자료집을 잘 만들어 놨더니 질문이 하나 없네. 감사합니다.